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혼조세 마감이네요.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상승의 이유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주요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지표나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물가지수였던 것 같아요. 4월이니까 지난달 3월 물가지수를 기다렸는데 3월 물가지수가 2.6% 정도로 상승했어요. 예상치보다 높아졌죠. 근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연준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버리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연준의 스탠스에 모든 이슈를 맞춰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얀센의 백신이 그 FDA에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얀센 약을 맞고 심각한 그 혈전증 사례가 여러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에서 이제 남은 것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 두 개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얀센이 이게 전부 지금 혈전증과 관련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백신이 어떤 식으로 더 나올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중단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요즘 그 제롬 파월을 위시해서 부의장, 지역 의장 모두 다 계속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라는 총재가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데 저는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준이 자꾸 이렇게 그 총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그 어떤 방법론을 좀 언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시장이 확실하게 달리던지 아니던지 할 거 아닐까. 근데 계속해서 말만 하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예전에는 그 뉴스에서 미리 예측해갖고 보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4%까지 상관없다,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연준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정말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한 예가 예전에 금리 올랐을 때 유럽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서 단기물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을 장기물을 사서 돈의 유동은 제한시키고 장기물을 안정시키는 그런 매매 방법을 썼죠. 그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이렇게 흘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흘려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면,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시장은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의심할 때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거 그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플레이션 올라도 주가가 오르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도 시장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다우 차트는요 또 옆에 행보식의 모습을 보이죠. 금요일에 장대 한봉 주고요. 오늘 새벽에 0.5% 정도 빠졌다가 0.1% 마감하는데 또 행보하는 5일선에서 또 지지력 테스트, 또 5일선 지지하고 계단형 상승일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 차트가 쌍봉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14,170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죠. 현재 지수 13,996이니까 170포인트, 1.23%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중에서 테슬라, 아마존, 애플이 시장을 주도했다는데 어떤 모습인가 좀 볼까요? 테슬라는 8%나 올랐네요.
여기서 싸움하더니 결국은 20주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뭐 쇼커버링 한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뭐 한 번도 밀리지도 않았네요. 계속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자, 애플도 테슬라가처럼 다시 20주선 밑에서 돌다가 20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게 또 화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었는데, 사실 어저께는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어요. 어제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강하게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주식 확대를 통해서 1%, 약 7조 원 정도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매도를 할까? 요거는 아마도 공매도 관련일 거예요. 아마 공매도가 아시겠지만은 그 5월 3일 날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그 공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가기 위해서 대형주를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5월 3일까지 총알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어느 쪽에 몰리는지 이것도 아마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상황 때문에 연준도 그 연기금도 지금 그 매수를 감행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다. 막말로 지금 매수해가지고 주가 올려놨는데 5월 3일날 공매도 타켓돼 버리면 그냥 손실로 가중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시장에 줬지만 행보가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매수 쪽으로 갈 수 없는 현재의 연기금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 번째 5개월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것이 사실은 2조 8천억대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그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추가로 더 오늘부터 더 사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그 어떤 선물, 아직도 누계로 7조 바로 언더예요. 7조 언더 약간 밑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하는지, 요 8,800억도 요 근래 매수했던 걸 다시 회수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요것도 매도한 걸 다시 회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합하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된 거죠. 3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현물 뭐 2조 8천억에 그다음 선물 한 8,800억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 평상시 2조 8천억보다 많이 들어온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진짜라 그러면 오늘도 매수를 감행해야 될 거고요. 오늘 상당히 많은 매수를 감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환율이 좀 1121원을 밀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귀환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달러가 1121원이 아니라 1100원이 깨져야지 진짜고요. 그래야 3266을 넘기면서 크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휩쓸릴 수 있죠. 위쪽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슈팅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버슈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또 뭐 수익 많이 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